꼽았는데 죄송합니다. 지명 고치고 누가 누굴 고쳐? 제목은 어른으로 산다는 것에 대해서. 65페이지입니다. 65쪽입니다. 쪽이잖아요. 네. 이거 쪽이 좋죠. 7살 난 꼬마는 빨리 자라서 어른이 되고 싶었지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랐습니다. 꼬마는 엄마의 하이힐을 신어 보았지만 뒤뚱거리다 그만 층계에서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저런. 꼬마는 많이 먹으면 빨리 자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잔뜩 먹었더니 배만 아팠습니다. 꼬마는 엄마의 화장품을 얼굴에 바르고 액세서리로 치장도 해봤습니다. 그래도 엄마같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어느 날 할머니를 만나 물어보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어른이 되나요? 기다려봤니? 아니요. 꼬마는 기다리고 기다리고 또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어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어른이 된 뒤 꼬마는 다시 어린아이로 되돌아가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어릴 적에는 신나고 재미있는 일들이 훨씬 더 많았으니까요. 아이들은 빨리 자라 어른이 되고 싶어 한다. 그래서 어른처럼 있고 어른처럼 행동하며 빨리 어른이 되고 싶어 한다. 그러나 어른처럼 옷 입거나 치장하고 어른들의 행동을 아무리 흉내내도 아이는 아이일 뿐이다. 어른이 되기 위해서는 기다려야 한다. 그 기다림의 시간 동안 많은 일을 만나고 더 넓은 세상과 부딪히게 된다. 그 속에서 좌절과 실망을 경험하고 세상은 그리 만만하지 않으며 어른들은 그다지 힘이 센 것도 뭐든지 할 수 있는 사람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 살아오면서 어른이 되었구나 느꼈던 순간은 언제였을까? 주민등록증을 처음 손에 쥐었을 때, 꼬박꼬박 받던 용돈이나 세뱃돈이 뚝 끊겼을 때, 더 이상 학생이라는 말을 듣지 못할 때, 공중 목욕탕에서 욕조 안의 물이 시원하게 느껴질 때, 세상은 맘대로 되지 않는다는 걸 알았을 때, 어릴 적 꿈이 가물가물해질 때, 어른이 된다는 것은 스스로 결정하고 선택하고 책임져야 하는 무거운 현실의 짐을 등에 짊어지는 것이다. 그리고 주어진 현실 안에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는 지혜와 기술을 익히는 것이다. 어릴 때는 되고 싶은 것들이 참 많다. 크게 성공해서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화려한 모습을 상상하기도 하고, 때론 모든 것을 희생하며 헌신하는 테레사 수녀 같은 성자의 모습을 상상하기도 한다. 비록 모든 것이 불확실하고 불안하지만 그럼에도 가능성이 끝없이 펼쳐져 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이다. 그러나 어른이 된 실제 모습은 꿈꾸던 것과는 차이가 많다. 어른이 된다는 것은 그 꿈과 현실 사이의 차이를 인정하고 고통을 이겨내는 것이다. 그렇다고 어른이 된다는 것이 아이 때에 달콤했던 모든 것이 사라져 버린다는 뜻은 아니다. 아무리 어른으로서의 지혜와 힘을 가져도 또 어른으로서 받아들여야 할 현실이 있다 해도 진정으로 건강한 어른은 가끔 어린아이로 되돌아갈 수 있어야 한다. 건강한 어른은 떠날 수도 있고 혼자 남겨질 수도 있어야 한다. 또한 관계의 소중함을 깨닫고 다른 사람들과 다양한 관계를 맺으며 사랑하고 다른 사람에게 기댈 수 있어야 한다. 건강한 어른은 자신이 사랑스럽고 가치 있으며 성실하다고 느낀다. 그리고 자신은 세상에 하나뿐인 존재이며 어떤 상황에 있든 늘 흔들리지 않아 자아 정체성이 있음을 믿는다. 그리고 자신을 무기력하고 나약한 사람이 아닌 자기 인생을 결정짓고 책임질 줄 아는 씩씩하고 능동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건강한 어른은 인생을 단순하게 봤던 어린 시절에서 벗어나 다양한 경험을 거치면서 여러 각도에서 인생을 폭넓게 바라본다. 또한 자신의 의견과 반대되는 것도 중요한 진실이라는 것을 깨닫는다.
건강한 어른은 양심과 죄책감을 느끼고 후회하는 능력과 자신을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 아, 그리고 즐거움을 추구하고 즐길 수 있으며 고통에 맞서 싸워 나가기도 한다. 원하는 것을 어떻게 얻을 수 있는지 배우며 이룰 수 없는 것은 과감히 포기할 줄도 안다. 건강한 어른은 잃는 것이 있으면 얻는 것 또한 있다는 사실을 안다. 잃어버림으로써 얻을 수 있고 좌절 속에서 희망을 찾아내며 불완전함 속에서 감사와 용서를 배운다. 건강한 어른은 인생이란 완벽하지 않으며 사람은 혼자가 아니라 여럿이 더불어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인다. 내가 잘났다고 혼자 살 수 있는 세상이 아니라 다양한 사람들과 관계 안에서 서로 부딪히며 때론 승자가 되고 때론 패자가 될 수밖에 없는 복잡한 현실을 인정한다. 그리고 그 안에서 자신의 욕심을 적절히 조절하며 행복을 찾고 자신이 꿈꾸던 세상을 이루려고 노력한다. 어른이 된다는 것은 결국 세상은 내가 바라는 대로 움직인다는 어린 시절의 전지전능함을 포기해가는 과정이다. 그리고 무엇이든 가능할 것만 같았던 어린 시절의 꿈을 떠나보내는 과정이다. 또 어떤 잘못도 용서받고 어떤 나쁜 일이 일어나도 누군가 해결해 줄 것이라는 어릴 적의 기대를 포기하는 과정이다. 무엇이든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세상, 어떠한 위험도 없이 안전하게 보호받는 세상, 어린아이의 순진무구함, 그대로 즐겁게 지낼 수 있는 세상은 무조건 나를 사랑해주고 받아주는 다른 사람들을 필요로 한다. 그런데 우리 삶에서 그런 세상이 허락된 건 아주 잠깐뿐이었다. 바로 아기였을 때다. 그 시절 엄마는 내가 필요로 할 때 늘 내 곁에 있으면서 무한한 사랑을 베풀어 주었다. 그리고 그때는 내가 웃기만 해도 사람들이 행복해했고 내가 물을 엎질러도 그건 나를 위험한 상황에 있게 한 어른들의 책임이었다. 그 시절의 행복이 너무 커서일까? 사람들은 나이가 적든 많든 마음속으로 그 시절의 행복이 다시 오기를 꿈꾼다. 어른으로 살면서 어린 시절을 그리워하는 이유다. 하지만 더 이상 그런 시간은 돌아오지 않는다. 그러나 어른이 되어 살다 보면 알게 된다. 내가 바라는 대로 되지 않는 세상에 적응하고 꿈과 현실 사이의 균형을 잡아가는 과정을 겪는 것이 그렇게 슬픈 것만은 아니라는 사실을. 오히려 수많은 한계 속에서 선택하고 만들어가는 내 인생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말이다. 이 부분이 건강한 어른 이 부분이 왜 건어 특별히 좋으셨는지 저는 알 것 같아요. 네. 네. 뭔가 저 이동우 군의 말 한번 들어보죠. 계속 들으면서 음. 왜 이 부분이 우리 원장님이 제일 좋아하는 부분이었을까 생각했는데 답은 바로 나왔습니다. 뭡니까? 원장님이 참 바른 사람이에요. 원장님 착한 사람이죠? 네, 바른 사람. 솔직히 대답해봐요. 아니 그건 제가 얘기해요. 제가 오래 봤으니까. 바른 사람이고 착한 사람이지? 착한 사람이고 여리고 순수한 사람이고 순수한 사람이 그렇죠. 그죠? 때로는 좀 바보 같고 네. 좀 그렇죠. 손에도 뭐 좀 보고 손에 많이 받고 좀 그렇죠. 이 웃는 거 봐요. 부끄러운 거 아니니까 부끄러운 거 아니니까 얘기해봐요. 네. 그렇죠. 좀 소년 동화가 마음속에 있죠. 착해요. 그러니까 우동사리에 나오겠다는 말까지 한 거 아니에요. 이거 몰래 보고 울기도 한대요. 그런 사람이죠? 네, 예, 그런 사람이 꼭 돼야겠습니다. 갈수록 사람 아주 마음에 들고 귀엽네요, 원장님. 감사합니다. 네. 아니, 이 부분이 좋았다고 하셔서 저도 좋았어요, 마음이. 원장님이, 이 부분이 좋으셨구나. 느낌이 왔습니다. 왜 좋으셨는지. 뭐 더 이상 뭐 술 마시고 차 마시고 밥 안 먹어도 원장님은 어떤 분인지 알겠네요, 저는. 건강한 어른이 네. 국회의원이 돼야 돼. 갑자기 누둥. 아니, 내내 100% 읽으면서 100% 동감. 나는 맞아요. 100% 동감. 맞아요. 이런 어른들이 국회의원을 하고 갑자기 이 시대를 이끌어간다면 야, 소주 좀 타줘라, 여기다. 야 와. 그 얘기 진짜 한번 해볼까, 진짜? 아이들이 장래 희망하면 의사 뭐 이쪽이 아니라 국회의원 된다 그럴 거야. 국회의원 돼야 되고, 건강한 어른이 의사가 돼야 돼. 맞아. 본보기가 되고. 의사는 이제 되셨고, 음. 아마 마음속에 그런 갈증이 순수하게 계속 남아 계셨나봐요, 원장님이. 그래.
나 의사는 됐는데 이 책을 읽으면서 난 정말 건강한 어른일까? 그러면서 아마 자, 그러면 이 즈음에서 네. 속마음 들어갑니다. 들어오십시오. 네네. 내원하십시오. 네. 공천 주면 받을 겁니까? 아니, 안 받을 거예요. 아, 그래요? 아니, 지금 두 에피소드를 읽었어요. 네네네. 세 가지를 준비했다 그랬죠? 5가지 중에서 중에서 세 가지 세 가지를 뽑았는데. 죄송합니다. 지명 고치고 누가 누굴 고쳐? 본인부터 건강 얘기해야지. 그럼 제가 좋은 그 의사분 좀 소개시켜드려요. 아니 그러니까 내과가 알겠습니다. 좋은 부모가 되려고 너무 애쓰지 말 것. 어머니, 아버지. 가만 불러만 봐도 따뜻해지고 그리워지는 이름이다. 내가 걸어가다가 넘어지면 바로 일으켜주고 세상에 좋은 것들은 다 나에게 주고 싶어하고 나를 위해 고된 일을 마다하지 않으며 언제나 나를 최고라고 말해주고 억울한 일이 생기면 나를 대신해서 싸워주는 든든한 이름이기도 하다. 우리는 이렇게 어머니와 아버지의 사랑을 이상화하고 그리워하면서 성장한다. 그러나 현실의 부모는 그리 완벽하지 않으며 내가 원하는 만큼의 사랑을 주지 않을 때도 많다. 부모님이 너무 바빠서 삼시세끼 내가 알아서 다 챙겨 먹어야 할 때도 있고 부모님이 서로 얘기를 하다가 언성이 높아지면 이러다 큰 싸움이 나는 건 아닌지 걱정이 된다. 다른 집은 모두 화목하고 단란해 보이는데 콩가루 같은 우리 집이 창피하고 이럴 거면 왜 나를 낳았는지 부모님이 원망스러울 때도 있다. 나도 마찬가지였다. 어머니는 나를 낳고 나서 6개월간 아팠다. 그러다 보니 나를 제대로 돌봐줄 사람이 없었다. 나는 엄마의 정이 그리웠는지 늦게까지 손가락을 빨고 자주 오줌을 쌌다. 6살 때쯤인가는 한겨울에 또 오줌을 싸고 말았다. 화가 난 아버지는 나를 얇은 내복 바람으로 쫓아냈다. 그때 나는 옷 속으로 파고드는 추위와 수치심에 떨며 울면서 두 주먹을 쥐고 결심했더랬다. 이 다음에 크면 꼭 복수하고 말겠다고. 이럴 거면 왜 나를 낳았을까 하는 분노가 아이고. 치밀었던 것이야. 그런데 커서 생각해보니 당시 아버지는 소송에 휘말려 힘든 시기를 겪고 있었고 어머니는 몸이 아픈 데다가 딸 둘을 낳고 이번엔 아들인가 했는데 또 딸을 낳아서 시어머니의 눈치를 보던 시절이었다. 아이고. 참, 그러니까 아유. 내가 태어났을 때 사랑을 받지 못한 건 내 탓이 아니라 그저 운이 없었던 탓이었다. 게다가 아버지와 어머니는 젊고 서툰 부모였을 뿐이었다. 하지만 우리는 부모가 되어보지 않고서는 부모를 이해하지 못한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사랑을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부모를 원망하거나 내가 부모가 되면 절대 그렇게 하지 않을 거라고 다짐한다. 상상 속의 완벽한 부모가 되기를 꿈꾸는 것이다. 그러나 막상 부모가 될 준비를 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막연한 불안감에 시달리게 된다. 한 후배는 나에게 이렇게 말한 적이 있다. 솔직히 자신이 없어요. 부모님한테 사랑받은 기억이 없어서 어떻게 사랑을 줘야 할지 모르겠고 아이가 원하는 건 다 해주고 싶은데 그렇게 돈이 많은 것도 아니고 제가 과연 좋은 부모가 될 수 있을까요? 사실 부모가 된다는 것은 김현승의 시 아버지의 마음에 나타나 있는 아버지의 모습처럼 고달픈 일일지도 모른다. 이 시 들어갑니다. 바쁜 사람들도 굳센 사람들도 바람 같던 사람들도 집에 돌아오면 아버지가 된다. 어린 것들을 위하여 난로에 불을 피우고 그네의 작은 못을 박는 아버지가 된다. 저녁바람에 문을 닫고 낙엽을 줍는 아버지가 된다. 세상이 시끄러우면 줄에 앉은 참새의 마음으로 아버지는 어린 것들의 앞날을 생각한다. 어린 것들은 아버지의 나라다. 아버지의 동포다. 아버지의 눈에는 눈물이 보이지 않으나 아버지가 마시는 술에는 눈물이 절반이다. 그런데도 우리는 세상의 모든 어머니는
아무리 힘들어도 참고 자신을 희생해야 하며 모든 아버지는 아이들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야 한다는 강박관념을 떨쳐버리지 못한다. 하지만 부모의 마음속에 항상 이런 위대한 사랑의 감정만 있는 것일까? 사실 남녀 사이의 사랑처럼 부모 자식 간의 사랑 역시 사랑과 미움이라는 양면성을 가진다. 정신분석가인 위니코트는 어머니가 아무리 아이를 사랑한다 해도 이 사랑에는 미움이라는 감정이 붙어 있을 수밖에 없다며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나열했다. 아이는 엄마의 사생활을 방해한다. 아이는 무자비하며 엄마를 마치 무보수의 하녀나 노예, 하층민처럼 취급한다. 아이는 대부분 배고프거나 뭔가 필요할 때 엄마를 무지 사랑한다. 그리고 일단 자신이 원하는 것을 손에 넣으면 귤껍질처럼 엄마를 던져버린다. 아이는 엄마를 의심하고 엄마가 주는 음식을 뱉어버려 엄마로 하여금 스스로에게 회의감을 들게 한다. 그러다가 이모나 다른 사람이 주는 음식은 잘 받아 먹는다. 아침에 한바탕 끔찍한 난리를 친 뒤 밖으로 안고 나가면 아이는 지나가는 사람을 보고 웃는다. 그러면 그는 참 예쁘고 착한 아기네요 라며 아기를 쓰다듬어 준다. 만일 처음에 아이의 비위를 잘 맞춰주지 않는다면 아이는 엄마를 두고두고 원망한다. 위니코트의 말처럼 아무리 어머니가 아이가 미워질 때가 있다. 위의 경우처럼 구는 아이가 얄밉지 않다면 그건 자신을 속이는 일이다. 하지만 부모는 자신의 마음속에서 아이를 귀찮아하고 미워하는 마음을 발견하면 불안해하고 죄책감을 느끼며 자신이 비열한 사람이 될까 두려워한다. 그러나 애석하게도 인간은 완벽하지 않다. 아무리 성숙한 인간이라도 마찬가지다. 그러니 부모 자식의 관계 역시 완벽할 리 없다. 그러므로 아이가 미워질 때는 그 마음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아이들에게 항상 옳은 일만 할 수 있는 부모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 때때로 우리는 잘못을 하기도 한다. 그 말은 어머니나 아버지도 때로 틀릴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인간은 항상 틀리기 쉬운 인간에 의해 길러지는 존재다. 그리고 그 속에서 여유와 배려, 감사와 유머가 싹튼다. 좋은 부모란 아이의 필요를 언제 어디서나 항상 충족시켜주는 부모가 아니다. 사람이 성장하려면 어느 정도의 결핍과 좌절을 경험해야 한다. 결핍되고 상실한 것을 스스로 찾아 메우려는 노력이 바로 사람이 성장하는 과정이다. 부모가 모든 것을 다 충족시켜주면 아이는 성장할 필요를 느끼지 못하게 된다. 그러나 부모가 아이에게 감당할 수 있는 정도의 좌절을 주면 아이는 서서히 좌절을 견디는 법을 배워나가고 현실감을 얻게 되며 스스로 필요한 것을 찾아가는 법을 배우게 된다. 그러면서 한 사람의 건강한 어른으로 성장하는 것이다. 한편 부모가 아무리 아이에게 모든 인생을 바쳤어도 그 결과가 전적으로 부모의 통제 안에 있을 수는 없다. 집 밖의 세계에서 부모가 미처 예상하지 못한 일이 아이에게 일어날 수 있다. 그리고 아이가 어떤 기질을 가졌느냐에 따라, 그리고 생후 초기에 엄마와 아기가 얼마나 서로 잘 맞았는지에 따라 아이가 겪게 되는 일이 달라질 수가 있다. 그러므로 부모가 아이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은 줄 수 있는 만큼의 사랑과 할 수 있는 만큼의 최선을 다하는 것이다. 그리고 아이들이 부모의 곁을 떠날 때 잘 떠나보내는 것이다. 그러니 좋은 부모가 되려고 너무 애쓰지 말았으면 좋겠다. 이상적인 부모는 상상 속에서나 가능한 법이니까. 끝났습니다. 세 가지 좋은 챕터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이 챕터를 또 고른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두 자녀의 또 아빠이시기도 하고. 네. 예. 뭐, 다들 다, 부모라면 다들 다 공감하시는 내용들이라 뭐 네. 따로 말씀드릴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제 동생이 오늘 아이를 낳았거든요. 그래서 오늘 경사. 예, 중에. 그래서 아까 지금 한
4시간 전에 음. 딸을 낳았습니다. 제가 네. 그래서 조카가 생겨서 아이고. 그 부분 좀 감축 드리옵니다. 축하하는 마음에서 아, 이제 그렇구나. 너 이제 진짜 힘들 거다라는 걸 아하. 얘기해주고 싶었습니다. 아, 이제, 예. 이제 시작이죠. 예, 네. 그래도 결혼을 늦게 해서 이제 음. 늙은 아비로서 음. 이제 얼마나 힘들지. 아빠가 지금 나이가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걔가 나보다 2살이 어려요. 음. 뭐 큰일 났죠. 네. 그래서 열심히 운동도 하고 이제 자기 관리 잘 해야지 이제 음. 좋은 부모가 될 수 있을 테니까. 되게 그 많은 생각을 하면서 그 듣게 됐는데 사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모든 부모들이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해서 애쓰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나름의 애를 다 쓰고 고민하고 노력들을 하는데 왜 이 원장님은 어떤 의미로 좋은 부모가 되려고 애쓰지 말자라고 하셨는지 충분히 알 것 같아요. 그런데 아무리 애를 써도, 그죠? 아무리 애를 써도, 애를 쓴 만큼 좋은 부모가 됐느냐, 어제보다 나는 더 좋은 부모가 정말 됐느냐라고 질문을 하면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게 늘 씁쓸함이 남는데, 뭐 이런 책도 저도 읽어보고, 저런 책도 읽어보고, 또, 아, 저분 정말 참 훌륭한 부모다 싶으면 그분을 만나서 얘기도 나눠보고, 그런데 저는 다 자취하고 저 항상 뇌리 속에 부모와 자식 이런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거나 생각을 할 때 딱 떠오르는 어떤 한 그 순간이 있는데 어느 날 우연히 TV 채널을 돌리다가 반가운 목소리 때문에 딱 채널을 멈췄어요. 그게 이제 이미 우리 곁을 떠난 신해철 형님의 목소리의 자료 화면이었어요. 그렇게 오래되지 않은 기억인데, 지금처럼 부모와 자식, 이제 자녀를 낳고, 자녀가 이제 막 성장할 때쯤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부모, 어떤 아빠, 혹은 뭐 자식한테 어떤 이런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는데, 신해철 씨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너무 저는 그게 너무너무 와닿았어요. 모르겠고, 저는 애한테 뭘 얘기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저는 다만 한 가지 다짐한 건 있습니다. 언제든지 어느 때이든지 자녀와 눈이 마주쳤을 때 무조건 웃어준다. 그런데 고백하겠습니다. 그런 아빠가 지금 못 되고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전 무너집니다. 그런데 제가 무슨 아빠가 돼요? 그게 너무너무 제 마음을 후려친 거예요. 명언입니다. 진짜. 그래서 저도 사실은 오늘 처음 얘기하지만 가끔 이제 딸 얘기를 할 때가 있죠. 공개적이든 비공개적이든. 그럴 때 신해철 씨의 그 이야기를 전하면서 저도 똑같은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아무리 생각을 해도 어제보다 오늘 나은 아빠는 될 수가 없고, 이거 하나는 나도 꼭 해내야 되겠다 하는 것이 늘 미소 지어줄 것, 같이 까불어줄 것, 아이가 울면 같이 울어줄 것, 입은 닫을 것, 최대한 입은 닫을 것, 그걸 지금 계속해서 저를 다짐하고, 그렇게 저를 트레이닝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자식한테 하는 얘기가 아니라 아내로 바꿔도 이거는 맞는 얘기인데요. 부모로 바꿔도 맞는 얘기고 친구로 바꿔도 맞는 얘기인데. 그렇지. 그러네요. 먼저 이렇게 마주치면 웃어주는 거. 그건 진짜. 맞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사랑한다는 이유로, 사랑한답시고, 저는 사랑한답시고라는 표현을 좀 자주 쓰는 편인데, 사랑한답시고 다그치고, 사랑한답시고 공감하지 않고, 사랑한답시고 강요하고, 주입시키고, 이러면서 얼마나 아이 입장에서 커다란 폭력을 행사하면서 그래요. 좋은 부모 맞아요. 있네 예. 척하면서 살아가는지 저는 그런 걸 좀 많이 생각하는 편이에요. 좋은 부모인, 좋은 아빠인 척 안 하고 진짜 내려놓고 그 시선 그대로 받아들이고 웃어주고 내가 할 수 있는 부분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질문이 있었잖아요. 당신은 부모입니까? 학부모입니까? 그치. 야. 거기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야. 명쾌하게 답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야. 그런 당신은 생각도. 학부모입니까? 부모입니까? 야, 예. 자식이고 싶어요. 근데 진짜로 45가지 챕터 중에서
다섯 채들을 먼저 고르셨고 그 중에 이제 세 가지를 오늘 읽었잖아요. 네네. 그래서 나머지도 다 읽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고 그 김혜남 선생님, 네. 김혜남 선생. 김혜남 선생님 진짜 너무너무 감사하고 응원하고 싶어요. 너무 감사드려요. 예, 뭐 원장님을 통해서 오늘 사실 독립정을 처음 알게 돼가지고 정말 뭐 진짜 응원 드리고 싶고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예, 전합니다. 네, 예. 김혜남 선생님 정말 존경스러우신 분이에요. 네, 네, 존경스러운 분이에요. 우리한테 네. 진짜 따뜻한 마음도 주고 음. 지혜도 주고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글을 너무 따뜻하고 쉽게 써주셔가지고 쉽게 써. 그게 또 강의 같지가 않고 더 훌륭한 막 엄마가 들려주는 얘기가 옆에서 이제 또 누나나 엄마가 이렇게 조곤조곤 얘기해주는 그런 음. 느낌을 받아서 되게 따뜻한 책이구나. 자, 그 끝으로 한마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유 청개구리. 하나는 일단은 오늘 내용처럼 이렇게 저의 부모님과 저의 자식들에게 꼭 사랑한다는 말을 전해주고 싶고요. 우리 와이프한테도 저 시상식 나왔어요. 지금 깐느 나왔어요. 이게 유튜브야 유튜브. 그래도 네. 그러니까 2,000명 들어와 네. 있지 유튜브. 착하셔 보니까 착하셔 지금 진짜 그런 마음이야. 네. 집에 다 얘기하고 나왔죠 여기 나온다고. 지금 거봐 다 얘기하고 나와. 지금 왜 화장실도 간다고 얘기하고 가죠. 아유 정말. 그리고 계속, 예. 네. 뭐 시간이 되면 다음에 또 불러주십시오. 예? 열심히 나오겠습니다. 네. 두 가지구나. 한 가지는 아. 가족들에게 사랑을 전한다. 두 번째는 또 나오겠다. 또 나오겠다. 아니 뭐 얼마든지 나오고 싶을 때마다 뭐 공지탈까지 그냥 공지탈까지 그러시는 거 돼요. 아이고 뭐야. 뭐 이렇게 이제 마무리를 이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식 공진단을 제 아내가 먹고 제 2의 삶을 지금 살고 있어요. 네. 근데 최근 들어서 조금 몸이 안 좋아지고. 아유 뭐야. 자 그럼 종치면서 그렇죠. 자, 네, 진짜. 항상 건강하시고 예, 사실은 환자보다 의사가 더 건강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건강해 주시고 네. 발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뭘 친다고요? 종쳐야죠. 종치고 인사드려야죠. 알겠습니다. 종 친다는 얘기는 처음 듣습니다. 안녕. 안녕. 공준다.